안녕하십니까. 긍정적 행동 지원 2주차 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초등특수교육과 이재호입니다.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과 또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이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원리가 그 현재 이 장애 학생들의 도전 행동이나 다양한 행동들을 바꿀 수 있는 이 긍정적 행동 지원까지 오게 되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은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 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그 원리들과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교재 여러분들 48페이지, 49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2장에서는 그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크게 이제 5가지 단원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적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고, 두 번째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연속적 행동 지원, 그 안에 이제 지원 체제의 개념과 또 1차 예방, 그리고 2차 예방, 그리고 3차 예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핵심 요소, 또 네 번째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의사결정 과정,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함께 볼 내용의 학습 목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. 또 두 번째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. 또 세 번째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. 또 네 번째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제 핵심 용어를 2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4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요. 첫 번째로는 이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 과연 무엇인가?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동의 어떤 그 개인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경에 초점을 두고 또 장기적이고 어떤 삶의 질을 이제 높이기 위한 어떤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다. 이제 그런 키워드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어떤 관점을 이제 학교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살펴보신다는 것이죠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학교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사회적 또는 그 학업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지원하고 또 긍정적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 접근 방식이 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두 번째로 이제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를 살펴보시면은 전체에서 보편적 중재가 시행되는 틀 안에서 소집단으로 행해지는 집중적 중재나 또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별적 중재를 포함한 모든 강도의 행동 지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각 중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서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2가지 용어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그러면은 이제 교재 49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도입 부분에 이 책의 저자이신 이 양명희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이제 그 학교에 나가서 그 이제 현장 연구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뭐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
이제 뭐 특수학교에서는 이런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이 또 교사들 사이에 또 부모들 사이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일반 학교에서는 많이 보편화된 개념은 아니거든요.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학교뿐 아니라 이런 일반 학교에서도 이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개념이나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을 먼저 보시면은 수아기와 이제 아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그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모든 학생들의 사회적 또 학업적 성취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지원하고 또 긍정적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급에 뭐 게시판을 꾸민다, 또 뭐 칠판 옆에 뭐 시간표를 붙인다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긍정적 행동 지원 안에 있는 어떤 개념의 그 이제 환경의 뭐 구조화 뭐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1교시에는 무슨 과목을 하고 또 2교시에는 뭐 무슨 과목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 어떤 구조와 절차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뭐 손을 씻는 뭐 그림을 붙여 놓는다든지 또 복도를 걸어 다닐 때 뭐 뛰어다니지 않고 이제 뭐 조용히 걷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어떤 원리들이 적용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개인의 어떤 초점이 아니라 이제 구조, 그 기관, 이런 그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 이제 52페이지, 53페이지에 보시면은 개인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정 이외에 만날 수 있는 공동체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학교도 이제 기관이나 조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어떤 그 기관과 조직의 특징을 보시면은 네 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동의 비전과 가치라고 해서 대다수에 의해 수용되는 그런 미션이나 목표나 목적이 되겠고, 두 번째는 이제 공동의 언어입니다. 그래서 조직의 비전과 활동과 운영을 설명해 주는 그런 용어와 문구와 개념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동의 경험입니다. 그래서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실행하거나 또 경험한 활동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, 또 네 번째는 이제 질 높은 리더십으로서 이 조직의 비전과 언어와 경험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된 어떤 직원과 정책과 구조와의 어떤 과정을 다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슬라이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52페이지 그림에 보시면은 이 효과적인 조직 기관의 특징 해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요소들이 그 이제 상당히 유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조직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어떤 그 특징들을 잘 갖춘 그런 학교라면은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어떤 개념들이 잘 적용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이제 54페이지 이제 연속적 행동 지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때도 이제 1차 예방, 2차 예방, 3차 예방 뭐 그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은 이 이제 학교 차원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1차 예방은 이제 그 전체 학급, 또 2차 예방은 그 이제 소그룹, 또 3차 예방은 뭐 특수교육,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뭐 1단계, 2단계, 3단계, 뭐 티어 1, 티어 2, 티어 3, 뭐 이런 식으로 단계들이 구성된다라는 것을 이제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
예,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전체를 위한 보편적 중재가 시행되는 틀 안에서 이 소집단을 위한 집중적 중재나 또 개인을 위한 개별적 중재를 포함한 그 모든 강도의 행동 지원이 연결되는 것으로서 각 중재에 대한 학생의 반응에 따라서 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이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학교도 일종의 이제 구조이기도 하고 이제 기관이기도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시스템은 학교 환경에 있는 성인이 학생을 위해서 이 최상의 실제를 실행하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훈련과 지원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연속적 행동 지원의 체계 개념 해가지고 뭐 사실 이제 외국에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영어 자료들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해서 그림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교재 이제 54페이지, 52페이지 보시면은 그 이제 1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학생의 약 80%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모든 학생 또 교직원 학교 전체를 위한 그 학교 학급 차원의 접근이 되겠습니다. 또 두 번째 이제 여기 1차 예방에서도 더 이상 이제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2차 예방으로 가게 되겠죠. 그래서 위험 행동을 보이는 일부 학생들에게 이제 그룹이라든지 소그룹을 통해서 중재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3차 예방에서는 역시 2차 예방에서도 더 이상 이제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고위험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하게 되는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약 이제 5% 정도. 그래서 1차 예방 때 약 80% 정도, 또 2차 예방 때 약 15% 정도, 또 3차 예방 때 약 5% 정도 그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뭐 그림은 두 개는 이제 같은 그림이니까 뭐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, 그래서 이제 각 그 차수의 어떤 그 목표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1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새로운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좀 예방하고 또 중재의 강도와 약한 지원의 범위를 이제 중재의 강도는 좀 약하지만은 이 지원의 범위가 이제 큰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그림 2-4 56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. 그리고 2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고 1차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더 효과가 없을 때 2차 예방 단계로 넘어오게 되겠죠. 그래서 기존 문제 행동의 빈도를 좀 감소시키고자 한다. 그럼에도 역시 이제 그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3차 예방으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기존 문제 행동의 강도와 복잡성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중재 강도는 이 1차 예방과 비교했을 때 더 강해질 것이고 또 지원의 범위는 이제 1차 예방과 비교해서는 더 이제 그 작아진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이런 연속적 행동 지원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보시면은 이 처벌과 배제가 이 예방을 위한 노력과 또 병행하지 않으면 그 효과적일 수 없다는 것과 또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 행동의 1차 예방, 2차 예방, 3차 예방을 조합하는 것이 이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방의 관점을 좀 비교해 놓은 것이 우리 주교재 59페이지에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예방의 관점에서 1차 예방, 2차 예방, 3차 예방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중재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 이제 학습 장애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 리스판스 투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그 RTI 모형에 따르면은 또 1차 예방은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1차 중재,
혹은 티어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, 또 2차 예방은 2차 중재 혹은 티어 2, 또 3차 예방은 3차 중재 혹은 티어 3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차 예방의 주요한 목표는 이제 새로운 문제 행동의 발생을 좀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대상은 이제 전체 학교 학생이고, 강도는 좀 약하고, 또 성격은 상당히 이제 보편적이고, 또 적용 방법은 이제 범단체적인 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, 2차 예방은 이제 기존 행동 문제 수를 이제 감소시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고위험 학생과 이 위험 가능 학생이 주 대상이 되겠고, 강도는 이제 그 1차 예방보다 훨씬 더 세지겠죠. 또 성격은 목표 내용 중심적이 되겠고, 적용 방법은 소집단적이 되겠습니다. 또 3차 예방은 이 기존 문제 행동의 강조와 복잡성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, 아무래도 대상은 뭐 적어지겠죠. 그래서 고위험 학생이고, 강도도 이제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성격은 이제 집중적이고, 이제 적용 방법은 개별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방법들을 조금 더 살펴보신다면은 1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이 이제 기대하고 선정하는 내용을 뭐 가르친다.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그 대규모로 수업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이 1차 예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기대 행동을 사용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, 또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제 교육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. 또 문제 행동이 발생한 후에 일관적인 반응 체계를 적용하기도 하고, 또 1차 예방의 대상은 이 학교 전체 학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 1차 예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,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제 그 2차, 3차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, 뭐 이제 여기 제시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개 이름,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모를 경우에 이제 그 개 이름 대신에 이 스티커, 무지개 색깔로 이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 악보 대신 그 오지선에 이제 악보를 이제 음표를 그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색깔을 무지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 색깔대로 이제 그 피아노를 치는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이제 뭔가 장애 학생들에게 우리가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또 다양한 교과 지도를 해야 함에도 이제 뭐 장애로 인해서 또 혹은 뭐 인지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습이 어려울 경우에 이런 이제 대체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2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의 관심과 점검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대상 학생의 필요에 맞는 그런 사회적, 학업적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. 또 두 번째로 이제 1차 예방의 보편적 중재와 또 연계를 시켜서, 물론 좀 더 이제 강도가 높겠지만은 연계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, 또 그 2차 예방의 대상자는 이제 고위험 학생과 위험 가능 학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또 3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1차 2천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이런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개별화되고 또 강도 높은 행동 지원을 하는 3차 지원의 단계로서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의 이 개별화 행동 지원 계획, 우리가 이제 IEP라고 하는 것에도 뭐 학업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또 이 행동적인 목표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강도 높은 이 만성적 문제 행동을 보이는 소수에게 구체적이고 이제 개별화된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이 3차 예방에 해당되겠습니다.
그래서 삶 전체를 실패를 좀 예방한다. 뭐 더 이상 이제 뭐 실패하는 것이 이제 지긋지긋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든지 더 이상 뭔가 도전을 하지 않거나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그 막아주는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3차 중재도 역시 1차 예방과 내용과 함께 좀 연계시키도록 하고 또 이 3차 예방의 대상자는 이제 고위험 학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행동에 따른 개별적인 중재 예시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행동 문제, 뭐 문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기능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자폐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느냐, 왜 이제 남을 뭐 괴롭히고 친구의 뭐 머리를 쥐어 뜯느냐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 분석이라고 우리가 하게 되는데, 그죠? 그 이제 그 원인,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것인데 이유 없는 행동은 없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에 보시면 이제 관심을 요구할 때, 또 두 번째로 사물이나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, 또 세 번째로 회피하거나 뭔가를 이제 거절할 때, 또 네 번째로 이제 감각을 추구할 때, 뭐 이렇게 기능별로 각각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제 관심 요구에서는 그 이제 공부 시간에 이제 소리를 지르다가 교사가 쳐다보면은 뭐 이제 중단한다든지.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선행사 자극을 좀 중재해서 가까이 앉힌다든지 뭐 장기적인 관심을 좀 준다든지 뭐 좋아하는 과제를 제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좀 중재를 할 수가 있고 또 상대를 부르거나 손을 들거나 책상을 두드려서 이제 관심을 요구하는 뭔가 소리 지르는 거와 이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행동들로 이 문제 행동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반응적 중재로서 뭐 모델링을 사용한다든지 또 토큰 체계를 이용한다든지 절차적으로 무시한다든지 차별 강화를 실시한다든지 또 비차별적인 타임아웃을 실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사물 행동을 요구할 때, 또 회피나 거절을 실시할 때, 또 감각을 추구할 때, 뭔가 뭐 자기의 어떤 감각의 역치가 상당히 뭐 낮거나 높아가지고 뭐 피가 나올 때까지 뭐 자기 팔을 긁어야 뭐 시원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감각 추구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어떤 그 이제 기능에 따라서 개별적인 중재가 이제 선행 자극을 중재하느냐, 또 대체 행동을 지도하느냐, 또 반응적 중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팀 협력을 통한 기대 행동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,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과 때로는 이제 급한 것이 좀 있을 때 이제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하고 급한 일이면 당연히 먼저 해야 되겠지만 이제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일이라든지 또 반대로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또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팀 협력을 통해서 이제 기대 행동을 결정하고 간단하게 그 기대 행동을 이제 정의하고 또 기대 행동을 선정하고 이제 학교의 모든 곳에 또 게시하고 홍보하고 또 좋은 예와 또 나쁜 예를 함께 이제 지도하고 또 관련된 장소에서 시범을 보이는 것이 이 기대 행동을 정의하는 것이다. 또 기대 행동에 대한 격려나 강화로 뭐 이번 주 이번 달에 얼굴을 뭐 게시판에 붙인다든지 연령에 따라서 좀 차별적으로 보상하거나 후속 결과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
그래서 명수에 대한 문제 행동, 뭐 예시 몇 가지를 좀 보시면은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면 활동을 피하기 위해서 거절하거나 공격 행동을 한다. 또 두 번째로 명수에게 비기능적인 활동을 하도록 요청하면은 그 활동을 피하기 위해서 거절하거나 공격 행동을 한다. 또 세 번째로 이제 명수에게 좋아하는 행동을 하다가 덜 좋아하는 활동으로 이동하게 되면 싫어하는 활동을 피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거절하거나 공격한다. 그래서 어떤 그 자극이나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꼭 여기서는 명수뿐 아니라 장애 학생들이 어떤 그 목적이나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행동 문제를 하는지 우리가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명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,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좀 실시한다면은 명수가 미래에 선호하는 비전이나 필수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제 초등학교로 돌아가는 뭐 그런 전이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또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장애 전담 교사들이 또 수업을 실시할 수가 있고 또 주 진행은 교사 1인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모든 수업은 장애 유아의 발달 수준에 근거해서 기본 생활 습관과 사회적 기술, 또 학습 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첫 주에 배웠다면은 이번 주에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또한 1차 예방과 2차 예방, 또 3차 예방을 중심으로 어떤 행동들을 또 어떤 집단에게 적용할지 살펴보았습니다. 그럼 계속 이어서 2주차 2강 강의에서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구성 요소와 실행 계획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2주차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